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화요일 방송 11시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1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새 아침부터 왜 충바람이냐? 제 어제 저녁에 소맥 먹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소맥도 안 먹었고요.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시장은 뭔가 힘이 빠진 느낌이지만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예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까지 결과적인 측면을 미리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어떤 부분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이걸 방송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대요.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 저 사람 뭔가 약간 좀 사기꾼? 사기꾼 같은 경우가 보일 수가 있는데 좀 당황했네요. 사기꾼 장난이에요. 같은 게 또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저 사람 얘기가 다 맞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까지 다 보여드렸죠. 어떤 말이 맞았죠? 저는 한간무료 생수로도 팔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네. 제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주식시장에 어떤 부분에 온다 이 부분을 미리미리 다 알려드리고 오늘 그만큼 증명을 했죠. 종호님 보여드릴까요? 한번 봅시다. 빨리 보도록 보여드릴까요?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좀 약간 좀 건방지게. 저희가 어제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 전문가님이 이렇게 빨간 옷 입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5%에서 10%라고 이렇게 썼어요. 5%에서 10% 이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5%에서 10%그 정도 더 올려. 이게 프리마켓에서 아마 이 정도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제 장중 테슬라가 주가가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어떻게 이렇게 사실 저는 어제 전문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테슬라가 오늘 밤에 5%에서 10%가량 급등할 것이다. 이 방송은 뭐 신화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어제 그래서 그 방송이 신화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보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어제 방송 봐가지고 테슬라 매입했었으면 지금쯤 그냥 18% 커져 먹었을 텐데. 아이고. 아니 그래서 맨날 그뚱그뚱대는 쫓아다니는 그런 방송만 맨날 보고 아이고 불쌍해. 아니 그래서 저는 5%에서 10%도 사실 엄청난 급등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께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냐 이렇게 이거 여쭤봤어요. 잘못하다가 네. 제가 어제 프리마켓에서도 네. 테슬라 프리마켓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시간에요 0.38밖에 안 됐어요. 0.38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등락률을 본 거죠. 네. 등락률은 선물 지수에서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다 몰려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인이? 이 등락률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 프리마켓에서 안 네. 적었어도 제가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오늘 못해도 10%에서 15% 정도는 상승할 수가 있다. 어제 부분을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어제 장중 18%까지 올라갔다가 와. 15%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야 테슬라 올라가봤자 2차 전지 안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당신들이 바보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네.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상승하면 명분이 필요하고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때문에 상승했다고 해도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가 신산업이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의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2차 전지 신사업이요. 그렇지. 왜냐면 자율주행이 새로운 모멘텀이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이면은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죠. 솔직히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은 아무리 반도체 AI가 빅테크 실적이 좋게 나와도 메타처럼 꺾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테슬라가 140달러 선까지 주가가 무너졌었어요. 이게 주가가 일주일 사이에 200불을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이 머스크가 일주일 사이에 51조 원 재산이 불었다고 해요, 전문가님? 아유, 그 사람은 재산 부어놨는데 왜 나는 재산이 증가가 안 될까요? 자, 희한한 거는 네.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23일 날부터 공략적으로 방송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몇 프로 올라갔죠? 30%인가 40% 정도가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40%? 140불부터 올랐으니까. 148부터 우리가 방송을 하고 아무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 안 했거든요. 테슬라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테슬라만 계속 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148부에서 198부까지 갔어요. 이게 내 능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여기서 200불
200달러를 지나간다면은 다시 2차 전지는 투심이 개선이 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테슬라는 주가가 나 이러다가 과거처럼 또 NNF처럼 또 신화를 쓰고 있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자랑 좀 할게요. 자랑해도 되잖아요. 안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하셨잖아요, 정관인사랑. 네. 더 해야죠. 이번에 더 해야죠. 자, 근데 네. 200달러가 넘으면 이제 이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네. 테슬라 과연 200달러 넘으려나? 테슬라 200달러 넘으려나? 월스트리트 예측한 거 틀림. 이런 부분이 계속 또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저는 반도체 AI주들이 네. 앞으로도 수급이 뺏겨가지고 테슬라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FASD가 뭐냐? 완전 자율주행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만큼 자율주행 좋은 데가 없어요. 네. 한 달에 15,000원씩 결제하고 완전 자율주행인데 저것만 있으면 자율주행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계속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율주행 후 소프트웨어로 계속 급변을 하고 시대가 변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머스크가 손잡을 수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40% 정도 이상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요. 네. 아무리 봐도 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지만은 네. 오늘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 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어. 오늘 2차 전지가 장 초반에 5분 만에 상승했다가 이탈이 돼 버렸어.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실적을 내놨네.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내놔도 여러분들 약간 좀 떨리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반도체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금리 정책에 제일 예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반도체가 비테크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금리 정책에 대해서 매판적인 부분이 나오면 실적이 잘 나와도 무리입니다. 2일에 FOMC 회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 네. 2차 전지는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일 많이 빠졌던 게 또 서양 주식에서는 테슬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금리 정책에 대해서 예민할 수도 있어요. 매파적인 부분을 얘기해도. 하지만 2차 전지는 그동안 많이 빠졌고 반도체가 빠지면 그 수급들이 2차 전지로 또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로 형성이 되면은 그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 거지. 연준이 매파적인 반응은 나와도 반도체는 빠지더라도 2차 전지는 상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해 왔어요. 정관 이 사진. 이거 화면 전체적인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일단- 저작권 이미지 걸리는 거 아닙니다. 500원 주고 결제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500원 주고 이미지 결제한 거예요. 무슨 그래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자, 이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파월 의장이 이번 주 2일부터 3일까지 네. 이제 비둘기도 아니고 매파한테 먹이라고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매한테 먹이를 주고 있어요. 매구나. 매파가 아니구나. 매한테 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 매가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새입니다. 강아지새. 강아지새? 강아지새만큼 시장에 안 좋은 거죠. 강아지새예요. 네. 저 욕한 거 없습니다. 강아지새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새인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어차피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파적인 부분은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4월 고용보고서 CPI가 어쩌고 저쩌고 PCE가 어쩌고 저쩌고 저번 주 금요일에 PCE 되게 잘 나왔죠. 경기가 너무 좋게 나왔어.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여도 증시는 반등됐단 말이야, 미증시가. 그 때문에 고용지표 자꾸 거기에 언제적 거기에 계속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고용지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호재는 비둘기 발언입니다. 근데 비둘기는 이미 사냥꾼한테 총알 맞았고요. 그럼 비둘기 없어요? 비둘기 발언은 없을 겁니다. 아이고,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간은 그나마 고금리 유지. 고금리 유지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회의 때 금리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악재는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 에이. 어, 근데 금리 인상은 설마 안 하겠죠?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 입 좀 막아주세요. 네. 저 사람이 3번은 얘기하면 안 돼요. 네. 3번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네. 저 사람이 3번은 X 한 번 더 쳐요. 네. 그 3번은 얘기하면 안 되고 2번은 하면은 그나마 증시는 부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간은 고금리 간다. 유지요.
왜냐면 환율이 안 올라가니까. 네. 근데 1번 호재는 비둘기 방어. 호재 뭐 이런 이쁜 말 해주면 고맙죠. 오. 이쁜 말. 근데 비둘기가 없다면서요? 다 총알 맞았다면서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중에서 총알 안 맞은 비둘기도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쁜 말을 해주는 네.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이쁜 말만 해주면은 시장은 상승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동안 네. 유가가 너무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거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번 아니면 3번에서 나올 예정이 많은데, 그래요? 이 강아지 세들 위주로 응? 바람만 없다고 하면은 2번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평론해질 것으로 저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중에서 이 금리를 지금 유지하겠다라고 발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일단은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에게 파월 의장이 밥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2일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아무래도 또 매파적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를 유지한다 정도로만 발언이 나와도 중간은 갈 수 있다. 그렇죠. 시장도 보합이 될 수 있고 환율도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던 게 만약에 고금리를 유지한다까지만 이야기가 나와도 중간만 간다고 해도 전문가님 2차 전지는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하도 방송에서 2차 전지만 얘기해가지고 네. 저 사람 요즘 제가 별명이 생겼어요. 뭐죠? 장슬라. 장준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다가 슬라하자서 장슬라라고 그러거든요. 오. 근데 저는 그런 별명 싫습니다. 그냥 그래요? 레드가 좋죠. 네네. 장슬라인데 근데 2차 전지를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국내 증시를 원동력을 끌 수 있는 건 2차 전지예요. 왜냐면 시가총액은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으로 우리 국내 증시의 투심을 견인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네. 이거 아까 내가 할 때는 안 나오더만. 자, 일단 네. 여러분들 1번은 포기하세요. 포기. 1번은 포기하세요.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다. 1번은 파월 의장이 이쁜 말 안 할 겁니다.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2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금리는 그냥 고금리로 유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작사입니다. 이거 얘기하면은요. 이러면은 모든 이제 종목들이 다 그건가요? 그렇죠. 기술주들이 먼저 무너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계속 보합 정도, 횡보 정도는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좀 종목들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에코프로 BM부터 한번 보도록 차트 하겠습니다. 볼게요. 네. 자, 에코프로 BM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시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오늘 시가가 아마 2%까지 2%까지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차익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 일단은 에코프로에 걱정할 거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에코프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도 지금 장 초반에 4%인가 5% 정도 상승이 됐어요. 4%까지 상승했었다가 네, 4% 정도까지 상승이 됐죠. 네. 자, 그리고 1%대입니다. 그러니까 즉 에코프로 배운거 에코프로가 장 초반 상승했다가 이탈되는 거 있는데,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NNF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NNF는 테슬라하고 제일 연관이 있죠. 어제 NNF 5% 이상 상승되어주고 오늘 NNF가 몇 프로 정도까지 상승했습니까? 자 NNF가 오늘 몇 프로까지 상승했냐면은 2%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차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종목을 더 보고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자, 현재 이 종목도 장 초반 상승했다가 차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미안한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삼성 S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삼성 SDI는 또 어떤 상황이죠? 자, 장 초반 상승했다가 약간 좀 부합 현식으로 또 차익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게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왜 장초반 상승했다가 지금 차익이 될까요? 자, 반도체 쪽으로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뿅! 수급이 다 반도체로 갔나 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이 나왔죠. 그동안 조정하다가 스키장 타고 내려오다가 올라갈 틈이 안 보이다가 그동안 빠진 저는 사실 이게 실적에 의해서 상승했다는 것보다 네.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냥 보고 싶어요. 솔직히 실적 때문에 상승한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실적은 좋게 나오고 이미나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실적이 좋으면 4% 5%까지 상승돼야 하는데 저게 뭡니까? 1.53. 그동안 10% 12% 빠졌다가 1.53% 상승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엔 두 번째고 마지막은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0.4% 정도 상승 중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면 반도체가 영향을 받으면서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전 질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즉 뭐냐?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2차 전지 차트하고 반도체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안원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장 초반보다 힘이 빠지면서 삼성전자는 그나마 주가가 조금 더 올라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또 힘을 받고 있는 건 아니고 수급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급이 실종됐습니다. 수급이 실종됐어요. 실종인가요? 수급이 실종됐고 지금 외인들도 안 사고 있고 기관들도 안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사고 있죠.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푸나방이잖아요. 저 종목 올라가네. 아, 어떡하지? 아, 이 종목 갖고 있긴 좀 불안한데. 저 종목 살까? 하다가 수급 갔다가 또 털렸어. 아이씨, 괜히 정리했네. 막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가고 또 반도체 쪽에서 2차 전지로 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네.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테슬라를 유의 최초 뭐 맨날 최초 증권 방송에서 최초 얘기하면 사기꾼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뭐 이왕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사기꾼처럼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말씀드릴게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테슬라는 저희가 최초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테슬라를 추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통해서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려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2차 전지가 상승이 되었죠. 근데 반도체 부분보다는 저는 지금부터 2차 전지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날 공매도 칼퇴, 공매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계좌만 망가져요. 주식시장의 환경을 아셔야죠. 그렇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본인이 잘 공부를 못하고 그냥 본인 종목이 떨어지니까 저것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합리화를 하는 거지. 그런 합리화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네. 바랍니다. 일단 테슬라가 우리가 방송하고 나서 40% 정도 상승이 됐어요. 네. 자, 이 종목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200달러를 넘느냐 많으냐 왜냐하면 과거에 한 달 전만 해도 테슬라가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다. 테슬라 엄청나게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200달러까지 넘어가고 있죠. 저는 200달러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가 왜 200달러까지 가면서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 환경에서 2차 전지가 왜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원수님, 우리나라의 기술주가 뭐가 있습니까? 기술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관련주들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네. 자, 차근차근 하나씩 봅시다. 자, 천천히 해봅시다. 네. 반도체, 네. 2차 전지.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 중심입니다. 그쵸? 수출 중심 국가.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잘 들으세요. 네. 수출 중심의 나라예요. 그래서 달러를 벌어야 돼요. 네. 달러를 벌어갖고 그리고 이 달러가 기술주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코드 디스카운트에 대한 개념은 모르고 PBR만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PBR 쪽으로 가면 수급이 뺏길 수밖에 없죠. 달러도 못 버는 회사들한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달러를 벌어오면은 그리고 주가는 미래의 꿈에 대해서 기대감을 먹고 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술주는 금리 정책에 되게 예민해요. 금리 정책에. 그러니까 파월 의장 말 한마디에 반도체가 무너지고 2차 전지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 혹시 그 부분 PPT 약간 좀 해오셨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말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도 네. 사실 1분기 때, 4분기 때 너무 많이 올라왔어.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 엄청나게 올라간 엄청 거야. 올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기대감을 너무 많이 흡수를 한 거야. 기대감을 너무 흡수했으니까 1분기 실적 때 이제 어느 정도 2분기 때는 더 나와야 한다. 잘 나와야 한다. 시장이 원하는 그림을 나와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4분기 그 전에 너무 많이 흡수가 된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뭐 빠졌다가 상승되는 거 보면 뭐 시적 기대감에 다시 상승된다고 하잖아. 아니야. 네. 솔직히 기술적 반등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그동안 빠졌으니까 당연히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자,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금리 정책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더라도 바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반도체가 왜 지금 반도체 AI주 매 실적은 그놈의 AI 엄청나게 좋게 나온다면서요. 근데 실적은 그렇게 나왔는데 국내 증시는 왜 AI 반도체주도 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뭐 이스라엘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지고 반도체주 안 올라갔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왜 실적이 좋아도 왜 안 올라가요? 미치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기술주의 이 금리 정책이 제일 예민한 게 반도체예요. 자, 근데 반도체 비테크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반도체는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와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뭐 합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정책에 대해서 자꾸 상승이 되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 뭐해? 향후 고금리 유지 때문에 반도체가 또 떨어질 수가 있다. 그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만 나와도 반도체는 기술적 반등으로 나와줄 겁니다. 근데 뭐 이 1번 얘기가 나오면은 2분만을 해준다고 하면은 뭐 상관이 없고요. 둘 다 오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아나운서님 왜 2차 전지도 기술주에 예민한데 2차 전지는 왜 상승할 수밖에 없을까요? 2차 전지주는 지금 더 떨어질 데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죠.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요? 왜냐면 지금 최저까지 찍은 게 아니고 우리가 방송하고 일주일 후 2주 동안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우상향 형식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왜 2차 전지가 금리 정책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더라도 왜 문제가 없는지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2차 전지주가 왜 매파적인 부분 고금리 유지, 뭐 악재 금리 인상해도 저는 다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리 인상해도? 약간 좀 이 부분은 제가 쫄리긴 한데요. 근데 금리 인상은 웬만하면 파월 의장이 얘기 안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처음에는 기술주 때문에 투심이 악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더라도. 근데 반도체보다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또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정말. 맨날 모으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만 하고 편단가만 조절하려고 감선적 매매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얘기 잘 들으세요. 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많이 빠지기도 했고 테슬라가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우리가 방송하고 나서 40% 정도 상승이 되어줬죠. 그리고 그동안 테슬라 덕분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이 됐고요. 기술적 반등으로도. 자,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적으로 차트 형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에코프로비엠하고 삼성 SDI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빠야겠네. 네. 자, 에코프로비엠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네. 우리가 일주일 반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포문을 열어줄 거고요. 그리고 한국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가 원자재 쪽으로 되게 좋은 게 나와줘야 돼요. 시장이 원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시장이 원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정책이 그동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봐.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올라가면 아시겠지만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2차 전지는 올라갔어요. 신기하죠? 떨어질 때는 맨날 언론은 금리 정책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고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에코프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에코프로가 대장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작년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 돈으로 꾸역꾸역 올린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증시가 시가총액을 올린 건 아니거든요, 에코프로가. 솔직히 시가총액 1위야. 예전에 1위 했고 2위 했던 종목이 지금은 HLB한테 밀렸어요. HLB도 똑같은 구조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에코프로는 처음부터 올라가기 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2차 전지 대장은 에코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에코프로에 대해서 열풍이 나니까 그냥 투심어 돈으로 꾸역꾸역 멱살 잡고 올린 거밖에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스키장 개장했다가 이번에 폐업했대요. 스키장이. 그 정도로 지금 N명 분할까지 하고 중간에 또 주가도 떨어져가지고 가치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자체가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야. 회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N명 분할을 통해 가지고 주주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정책 방향성은 좋습니다. 근데 제자리에 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에코프로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싸다. 되게 싸다. 이렇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정책이 지나가고 그때 매매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예도 전문가는 반도체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반영이 돼가지고 차익이 돼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해도 빠지는 거고 왜 예대 전문가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상승이 되더라도 매파적인 반응이 나와도 2차 전지는 저 녀석은 왜 뭐가 좋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금리 정책에 대해서 예민한 이슈라고 했어요. 하지만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기술주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미 3달 전, 2달 전에 1분기 실적이 이미 반영됐어요. 실적이. 이미 반영됐어. 근데 2차 전지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적이 안 좋고 이미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판매가 별로 없어서 테슬라가 중국한테 밀려서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호재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 SDI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 SDI가 적자는 아니지만 전년비에 비해서 2천억 정도 적자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주가는 포함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삼성전자 그렇게 영업이익이 났는데도 과거에 실적이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삼성이 1%밖에 안 올라가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쪼르르 빠지고 있고 삼성 SDI는 2,000원 적자가 나왔는데도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미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는 오히려 실적 발표 후가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곧 호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고금리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네. 고금리 유지가 된다고 해도 네. 2차 전지는 앞으로 수없이 실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에코프로, BM,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S, 나인테크,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S, 그다음에 리튬 히어로 여러 가지 엄청나게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네. 이미 어차피 시장들은 1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 2분기에 가이던스 때 더 좋게 나올 거다. 1분기 4분기보다 더 좋게 나올 것이다. 그 해소로 그 부하시성 해소로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전문가님, 그렇다면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실적이 다 좋지 않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부문에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미 다 시장이 알고 있던 부분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가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로 변화가 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맞죠. 그리고 그렇다면 사실 2분기 실적은 지금보다는 더 좋아야지 2차 전지주의 주가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좀 금전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죠. 네. 근데 오히려 더 좋게 나오면 오히려 더 땡큐고요, 이번에. 네. 하지만은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될 거라는 거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리튬 가격이 떨어진 거 아나운서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어차피 2차 전지 실적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이게 호재고 그리고 이거는 파월이 고금리 유지 부분으로 매파적인 부분을 얘기한다고 해도 국내 증시한테는 하나의 모멘텀이에요. 2차 전지 실적 발표 후가. 하나의 모멘텀을 갑니다. 이 모멘텀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파적인 반응으로 기술주가 모멘텀이 매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국내 증시 환경에서는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가이던스 향을 통해서 4분기, 1분기보다 더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2차 전지가 양극재 대부분 우량주 쪽으로
국내 증시를 지수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잠시만 나와봐 주세요. 저는 이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 네. 나는 이분이 두렵지가 않고요. 오히려 지금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줘야지. 미국의 정책 금리에 따라 가지고 시장을 공포를 모아가는 언론이 더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밤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요. 금리는 뭐 동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만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파월 의장이 매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데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이번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주들 이미 실적도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이 기대감은 너무 오래전부터 반영이 충분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굉장히 실적이 좋았음에도 사실 이 부분은 미리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반대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4분기에 이어서 1분기도 실적 안 좋을 거 시장에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발표가 되고 뭐 어닝 쇼크를 기록하든지 혹은 뭐 적자를 기록을 하든지 간에 2차 전지주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가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과 맞물려서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반도체주는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동안 너무나도 악재를 다 소화를 이미 해버린 2차 전지주는 오히려 그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더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의 또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간밤에 테슬라 주가 15%나 올랐고 일주일 동안 4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우리 2차 전지주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8월 8일에 공개되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따라서 쭉 호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보다 좋은 게 2차 전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슬라에는 보시는 것처럼 3가지 호재, 방금 말씀드린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 이슈뿐만 아니라 저가 모델 출시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중에 판매한다라는 소식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140달러에서 190달러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200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님이 아까 해주셨던 말씀은 200불을 넘어선다면 그때부터 200불 넘어섰다고 얘기하면은 또 저 어디 토론방에 네. 레드 전문가 그 사람 믿고 200달러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했다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198달러를 얘기합시다. 그렇습니다. 살짝 낮춰서 198달러를 넘어선다면 2차 전지주는 정말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다. 테슬라가 그냥 반짝 상승이 아니라 진짜 200달러 가겠네, 더 오르겠네 라는 기대감에 2차 전지주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지금 이 테슬라의 호재를 빼와서 간 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에요. 앞으로도 만약에 2차 전지주가 올라야 되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 이걸 소매치기 해가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소매치기 하고 하십시오. 그래요? 소매치기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니스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야니스 오늘 갭 상승했다가 오히려 윗골이 달리고 쫄르르르르르르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그렇긴 하네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윗골이 달리고 빠지고 있습니다. 오. 즉 뭐냐? 네. 자율주행 때문에 솔직히 테슬라가 올라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의 포문을 열어준 게 또 테슬라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늘 갭 상승 안 하고 내일 모레쯤에 더 상승해도 2차 전지가 더 상승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2차 전지가 상승이 됐다고 하면은 네. 이제 시장이 내일은 근로자의 나이기 때문에 쉬잖아요. 내가 근로자인가? 어쨌든 시장 지나고 나서 만약에 오늘 2차 전지가 갭상승이 되면은 내일 모레쯤에 2차 전지가 오히려 차익이 나올 수가 있죠. 오히려 내일 모레 상승이 나오고 오늘 보합으로 끝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는 그렇지가 않아. 나는 오늘 단장 상승했으면 좋겠어. 나는
오늘 상승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 약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약을 좀 드시기 바라고요. 안정이 필요합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주식에 여유가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여유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세상 마음대로 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못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인정을 하시고 어느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될 때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 초반 대비 지금 현재 2차 전지주들의 흐름 어떤가 봤더니 에코프로는 최고 4% 급등하다가 지금 현재 1%대로 상승폭 축소했고 에코프로 BM도 3% 상승하다가 지금은 보합권입니다. 마지막 LNF 2%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약보합권이에요. 마이너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전문가님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이제까지 LNF 방송해가지고 일주일 반 동안 15%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더더욱 상승했다가 또 차익이 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빠지면 어떡해요? 빠지면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동안 상승분에 대해서 차익이 빠진 건 맞지만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리튬 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저희가 TCCT 말고 과거에 저희가 공략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리튬 포스. 리튬 포스랑 하이드로 그다음에 리튬. 하이드온 리튬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이드온 리튬하고 리튬 포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드온 리튬. 하이드온 리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 초반에 몇 % 정도 상승했죠? 자, 시가에 5%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또 차익이 되고 있죠. 네. 리튬 가격 상승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리튬 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5%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보합권입니다. 네, 지금은 약보합권이죠. 네. 자, 즉 여러분들 차트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원자재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어요. 이제 만약에 테슬라가 떨어져도 2차 전지는 상승이 될 겁니다. 왜 상승이 되느냐? 원래 2차 전지는 모든 원자재가 상승할 때 상승합니다. 그렇죠? 모든 원자재가. 그럼 리튬, 니켈, 망간 이 관련주들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니켈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켈 지금 현재 가격 계속 고공행진 중이에요.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어제도 내가 경고했죠. 테슬라 상승한다고 했는데 반도체 잡은 사람들은 반도체 잡고 그냥 테슬라 잡은 사람들은 테슬라 잡고 결국엔 내가 어제 이겼잖아요. 그쵸? 오늘도 내가 이겨야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니켈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니켈에 대해서 2차 전지에 연관된 종목은 니켈도 금간판을 만드는 TCCT입니다. 자, 여러분들 TCCT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CCT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상승이 되었다가 엊그제 주식이 시장이 조정이 되면서 좀 빠졌어요. 그러다가 네. 어제 약간 좀 보합으로 상승이 2%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 오늘도 장 초반에 2% 정도 상승됐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봤자 0.93%네. 0.93%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 TCCT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했어. 삼성 SDI가 어땠나요? 적자가 나와. 적자가 아니고 전년 분기 영업이익이 적게 나왔어. 아, 그래요. 근데 이미 실적에 대해서 부가시성도 해소가 됐고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삼성 SDI에 공급을 하는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제조를 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품 만드는 회사가 어디지? 바로 TCC 스틸인가요? 그렇지. TCCT입니다. 자, 니켈도 금간판으로 원통형 배터리에 쓰이고요. 여기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장면 잠시 후 1분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차트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할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상승되고 있어요.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발표 이미 다 해놨어요. 실적 발표가 나왔고 이미 부가시성이 해소돼서 이거 반등하고 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하이니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언제까지 반도체만 사실래? 계속 살 거면 계속 사요. 우리는 2차 전지와 같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의
TCCT 니케도 금간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케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니케도 금간판을 만들려면 니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TCCT는 과거에 니케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케 금간판을 만들어서 양극재, 이 원통형 배터리 그 스티커 띄면은 은색깔 있잖아요. 은색깔 있잖아요. 그 은색깔 니케도 금간판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TCCT의 니켈동 금간판을 가지고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가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주가가 만약에 200달러 넘는다 하면은 이 200달러에 개인 투자자들은 더더욱 관심을 갖고 앞으로 테슬라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이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와 연관된 NNF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2차 전지가 상승이 약간 못 나온 거는 아쉽지만은 그래도 2차 전지가 그렇다고 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1% 이상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합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로지 미증시 비테크 실적에 대해서 움직였는데 이미 구글도 실적 발표 끝났고 그리고 이미 또 메타도 실적 발표가 끝났고 이미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가 끝났어요.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 발표하려면 3주가 남았어요. 3주 동안 반도체 모멘텀 뭘로 상승할 건데요? 3주 동안. 뭘로 상승할 건데요? 비테크 시즌 이제 엔비디아만 하면 끝났어요. 암홀딩스, 암홀딩스도 있구나. 암홀딩스. 암홀딩스도 있으니까 암홀딩스하고 엔비디아가 실제 발표하기 전에 어떤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은 반도체 AI주로 갈 겁니까? 뭐 물론 시장이 2, 3일 정도 있다가 반도체가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 저는 그 바에는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고 그와 연관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간밤 15%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관련 섹터로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가장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라닉스가 대표적인 종목인데 지금 현재 15%, 1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15%, 16% 숫자만 보면은 굉장히 급등을 하는 것 같지만 장 초반에 라닉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 상승폭을 절반이나 반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미끼를 물고기가 물었지만 뭐 놓친 듯한 그런 상황과 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올라줄 때 이 미끼를 제대로 물어줄 수 있는 건 2차 전지주인데 정말 뭐 줄줄이 소시지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또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드는 원통형 배터리에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TCC 스틸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장에서 고려제강인가요? 네네네. 그 철강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이 PTCC 스틸도 또 이 철강 관련주로도 묶여 있고 사실 근데 철강으로 묶여 있기에는 시가총액이 크죠. 1조 3천억이거든요. 시총이 큰 편인가요? TCCT이 1조 3천억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쪽으로는 중소형주들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고용제강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고요 아연이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경영권 분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PJ 메탈이 알루미늄 관련주가 또 갭 상승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인데 사실 TCCT 철강 쪽으로 상승하기에는 무겁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래요. 이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느 정도까지 철강은 옵션 이쁜 복합 테마 옵션으로 들어갈 뿐 네. 우리는 2차 전지 쪽으로 향해 가지고 가도록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건전지도 니케도 금강판이 있어야 만드는 거죠.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들 2차 전지만 생각하지 마요. 배터리는 니케도 금강판이 다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심지어 TV 보는 리모컨에도 들어가지, 그다음에 애기들 장난감에 들어가는 건전지에도 들어가지, 전기 자전거에도 들어가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2차 전지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TCT 무조건 2차 전지 향해서 니켈도 금간판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만은 모든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도 금간판을 만드는 게 TCC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냥 바로 넘어가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니켈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걸 놓치지 않을 겁니다. 놓치지 않을 않을 거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한테
맞설 겁니다. 맞서가지고 만약에 네모에 쌍코피가 터지잖아요. 만약에 빠지면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또 기술적 반등은 또 출소시켜가지고 올리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 시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바로 갑자기 자 품절주가 올라가고 시장 기술주가 떠지면은 제주은행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주은행을 지금도 들어가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끝나고 내일 모레 파워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은 네. 우리가 옆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 옆발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기술주가 투심이 되고 품절주가 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암호화폐도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솔직히 ETF 승인 때문에 올라가고 뭐 2억 간다, 3억 간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솔직히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걸로 여러분들은 지금 혹하는 기대감에 내동매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이 뭐 밸류업 관련된 건 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안 좋아요. 솔직히 보험, 저축, 은행 이게 우리 국내 증시 뭐 달러를 보험입니까? 뭘 보험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이제 우리 방송 시간이 4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네네. 뒤에 자료가 좀 남아 있는데 좀 마음에 드는 장면 있으면 스톱해 주시겠어요? 네. 자, 없나요? 이거 어때요? 이거 종아님 뭐 좋아하시는 게 없어요? 없어요?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여러분들, 2차 전지밖에 몰라요. 자, 그렇게 보면 제가 오타쿠인 줄 압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자, 아는 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네. 화장품 자동차 조선.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 일단 준비한 거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웬만한 전문가보다 훨씬 전문가예요 이분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 자동차 조선 있죠?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이 돌발 악재, 이 배만 납포가 됐다고 하면 선박이 이안한테 잡혔다고만 하면 호르무즈, 이 호르무즈가 문제예요. 호르무즈 아니면 이 해역 관련주들이 또 떨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때문에 여기가 납치. 이놈의 납치 때문에 선박주들이 그동안 상승했다고 보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환율이 많이 상승됐으니까 이제 자동차는 수출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수출하기 때문에 환율로 수혜주로 상승이 나온 경우가 많죠. 네. 자 그리고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은 향후 실적이 좋게 나올 거는 솔직히 화장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달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동차는 또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일단은 패스시키시다. 얘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치만 안 당하면은 조선주는 상승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나마 화장품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요? 화장품은 괜찮은데 근데 화장품은 테마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술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상승해도 안 올라가는 게 화장품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아시겠죠? 원전. 사실 이 원전 수주 기대감. 원전 수준 기대감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야 돼요. 정치적인 부분도 봐야 하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여야가 있습니다. 여야가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시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 원전이 이제 탈원전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또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탈원전을 할 수가 있다. 이 탈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형성시켜주면 상승이 될 수가 있는데 또 다른데 반대파에서 또 그걸로 반대하면은 원전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큼 원전이 강하게 상승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에 AI 수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좀 상승이 됐는데 이 샘 올트먼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선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전선주는 약간 좀 언제든지 차익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좀 회피하시고요. 자, 구리 전선 변압기. 구리가 그동안 많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전선에 들어가는 건 구리가 들어가지. 변압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 테마요. 구리 때문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년 만에 최고가 기억이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2년 만에 여러분들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만에 한 번 잘못하다 물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냥 하고요. 일단 방송이 이제 다 끝나가네요. 여러분들. 여기 끝나가니까 잠시 후 봬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계속해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